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처음 익히는 데 있어서 작업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각 작업 창에 대한 용도 정도는 알고 가야 그 다음 작업을 학습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인 작업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의 작업 인터페이스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프리미어 프로 2020 버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의 이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만약 상단에 있는 어셈블, 편집, 색상, 효과, 오디오, 그래픽, 라이브러리 그 밖에 여러 개의 작업 환경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작업에 적합한 작업 환경으로 바뀝니다. 가령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작업 환경, 즉 레이아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편집을 선택하면 편집에 적합한, 그리고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 색보정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효과는 효과에 적합한, 그리고 오디오는 오디오 작업에 적합한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처럼 작업 상황에 맞게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을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학습을 그냥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프리미어 프로 2020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은 외부에서 불러온 작업 파일들, 즉 클립들을 관리를 해주는 곳이고요. 이렇게 적용된 클립들은 다양한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방식을 목록이나 아이콘 형태의 방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통해서 주제별 파일이나 오디오나 비디오, 이미지 파일 등과 같은 형식에 맞게 관리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 항목을 통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클립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에르트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불러온 클립에 대한 설정을 다양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업 툴바가 있는데요. 툴바를 통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편집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툴바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실제 편집에 사용되는 타임라인이라는 곳입니다. 타임라인은 상단에 시간자라는 것이 있고요. 시간자를 보면 어떤 시간대에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타임코드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단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타임코드는 현재의 작업 시간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파란색 선이 있죠? 이 타임 헤드 부분을 이동을 해보면 시간 역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의 타임 헤드를 통해서 어떠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부분은 실제 편집을 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오른쪽 끝을 보면 오디오 레벨 미터인데요. 오디오에 대한 볼륨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죠. 현재는 오디오 파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역시 오디오에 대한 편집을 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계속해서 위쪽으로 가보면 프로그램 모니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니터는 타임라인에 클립을 적용을 했을 때, 동영상을 적용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클립 불일치 경고창이 나타난다는 것은 현재의 시퀀스 규격과 적용되는 클립의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만약 현재의 시퀀스 규격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기존 설정 유지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적용되는 클립의 규격에 맞게 현재의 시퀀스 규격을 바꿔주고자 한다면 시퀀스 설정 변경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기존 설정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적용된 클립이 현재의 시퀀스 규격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나타나는군요. 자, 여하튼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는 실제 작업하는 그 장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편집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계속해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효과 컨트롤은 적용된 효과에 대한 설정, 그리고 자막에 대한 설정,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는 모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부분 해당 강좌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요. 소스 모니터는 실제 타임라인에서의 편집이 아니라 간단한 가편집을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령 클립을 드래그해서 소스 모니터로 갖다 딱 넣으면 나타나죠. 여기에서 인점과 그리고 아웃점을 미리 지정을 해 놓고 타임라인에 적용을 하게 되면 타임라인에서의 인점과 아웃점에 대한 편집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소스 모니터에서 인점과 아웃점을 설정을 한 후에 타임라인에 적용을 할지라도 타임라인에 적용된 클립은 인점과 아웃점을 통해서 편집점을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창 메뉴를 보면 현재 밖에 활성화되지 않은 다양한 작업 창들이 있는데요. 본 강좌에서는 모든 창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주요 창에 대해서는 해당 강좌에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강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편집 메뉴에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일반 환경 설정 창이 나타났고요. 일반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설정을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기본값을 그냥 사용을 하고요. 모양 한번 볼까요? 모양 항목에서는 현재 인터페이스에 대한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좀 어두운 상태인데요. 명도값을 높이면 이렇게 밝은 인터페이스로 바뀝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밝기로 조정을 해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 하드웨어를 보면 작업하는 오디오에 대한 출력을 어떤 장치를 통해서 출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오디오에 대한 출력과 레코딩을 위한 기본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입력을 통해서 입력되는 장치, 그리고 기본 출력을 통해서 작업하는 오디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동 저장은 작업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깜빡하고 저장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날 때마다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가령 작업하다가 저장을 하기도 전에 프리미어 프로가 멈추거나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발생이 되는 그러한 현상은 아니지만 가끔 이와 같은 문제로 작업한 내용을 모두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프리미어 프로는 지정한 시간 간격에 맞게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자동 저장이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능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자동 저장 간격을 통해서 얼마만큼 간격으로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5분으로 되어 있죠. 이보다 짧게 혹은 긴 시간 간격으로 저장 간격을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캡처는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메모리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리는 실제 작업하는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램이라고 하죠. 램. 현재 저는 96기가의 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편집을 본격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이만큼의 충분한 램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보다 적은 램을 사용할지라도 편집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많은 양의 편집을 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한 램의 공간을 마련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현재 작업에 사용이 되는 컴퓨터에 설치된 램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얼마만큼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프리미어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프리미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밖에 애프터 이펙트나 포토샵 그리고 오디션과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램을 할당을 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 프리미어에서는 96GB의 램 중에 24GB를 할당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 프리미어에 램을 더 많이 할당을 하고자 한다면 원하는 만큼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렇지만 프리미어 프로만 열어놓고 작업을 한다면 이보다 높은 램의 할당값을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타임라인 항목에 대해 살펴볼까요? 타임라인은 타임라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장면 전환에 사용이 되는 트랜지션 효과가 지속이 되는 기본 시간, 그리고 오디오에 대한 시간,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을 때에 사용되는 기본 길이 등등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강좌인 편집을 위한 파일 불러오기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살펴본 것처럼 작업 환경 설정은 우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작업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와 기본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